지난 2달 동안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사람이 9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. 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또 초등학교 등교가 연기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. 오늘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목받고 있는 이 가족 돌봄 휴가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울산공익법률원 설립준비위원회 이승진 위원장 자리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가족 돌봄 휴가 제도, 네네. 이게 언제부터 도입이 된 겁니까? 네, 이 가족 돌봄 휴가 제도는 2017년부터 자녀 돌봄 휴가 제도라고, 그러니까 자녀에 한정해서 네. 그 자녀 돌봄 제도, 그 휴가 제도라는 이름으로 공직 사회에서 공무원들이 먼저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요. 연간 2일 또 이 다자녀인 경우에는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고, 그렇게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작년부터 이 남녀 고용 평등법의 가족 돌봄 휴직 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 가족 돌봄 휴가 제도를 도입해서 직장인들이 최대 10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. 네,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제도 같은데요. 아무래도 이런 제도들이 이제 도입된 이유가 직장인들이 아이를 돌보는 그런 시간들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이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 직장에 다니는 부모님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또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행사나 또 교사들과 또 상담도 해야 되고요. 네. 또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또 많잖아요, 아이들이. 네. 그런 것들 챙기기 위해서는 연가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가 좀 더 필요했던 것이죠. 네. 자, 그렇다면 이 가족 돌봄 휴가 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직접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나요? 네, 올해 이제 학기 초였죠. 이 가족 돌봄 휴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 3월 중순부터 네. 5월 중순까지 한 2달 동안 신청한 사람이 9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. 이 가운데 85.4%인 83,776명이 휴가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. 그럼 이 가족 돌봄 휴가 제도는 아무래도 수업 시간이 좀 짧고 이 각종 학부모 행사들이 또 몰려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, 이때 그 맞벌이 부모에게는 꽤나 도움이 되겠군요. 네, 그렇죠. 이 자녀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이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. 그 이유가 이 부모들의 참여가 필요한 어떤 행사나 또 교사 상담을 위한 시간에 대해서 어떤 이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제 배려가 좀 부족한 것도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,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이제 일정하게 이 부담을 덜어주게 된 것이죠. 네. 자, 그런데 그 가족 돌봄 휴직 제도의 보완책으로 이 가족 돌봄 휴가 제도란 게 나왔다고 했는데 네. 왜 그렇게 된 거죠? 네, 이게 단어가 좀 유사한 것 같아도 성격이 아주 다른데요. 네. 이 남녀 고용 평등법에 보면 이 가족 돌봄 휴직 제도가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. 네.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 가족의 질병이라든가 사고 또 노령에 대한 사유만 이제 가능한 데다가 1회 최소 사용 기간이 30일에 달하기 때문에 또 마음 편하게 네. 활용하기가 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필요성이 제기됐고, 가족 돌봄 휴직 제도 이외에 가족 돌봄 휴가 제도를 신설해서 이 자녀 양육이라는 이 사유도 이제 추가를 시킨 것이죠. 네.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 긴급하게 이렇게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이라면 이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해서 사용하면 되겠군요. 네, 맞습니다. 이 가족 가운데 누군가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났거나 또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또 마지막에 이제 자녀 양육이 들어갔으니까요. 네. 이런 사유일 때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고, 이 가족 돌봄 휴직 제도와는 달리 하루 단위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다만 이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이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을 해서 근속 기간으로는 인정이 되는데 네.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된다는 사실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 가족 돌봄 휴가 제도를 신청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? 네, 이 몇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요. 일단
일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거나 네. 또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요. 네. 또 사업자가 이 대체 인력을 구하려고 2주 이상 노력을 했는데 결국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 가족 돌봄 휴가를 허용했을 때 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이 지장을 좀 초래할 수 있다라고 사업자가 이제 증명을 했을 때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이게 유급인가요? 아니면 무급인가요? 이 가족 돌봄 휴가는 당초에는 이 무급 휴가로 운영이 됐는데요. 네. 근데 이게 정부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나 또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를 둔 직장인에게는 한시적으로 1인당 하루 5만 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면서 그래도 더 이렇게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 같기도 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예,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 개학이 또 늦어지고 이 초등학교 까지 네네. 이렇게 학교 등교가 또 많이 늦어지기 늦었죠. 때문에 네,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이 제도를 활용을 했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결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가정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겠죠. 네. 그래서 정부가 이 가족 돌봄 휴가를 장려를 한 게 있고요. 또 소득 감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까 이제 5만 원씩 하루 지원금을 네. 이제 지급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인당 25만 원까지. 그러니까 10일 가운데 5일은 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고, 네. 하지만 이게 유치원 개원이나 이 학교 개학이 계속 연기를 되면서 이 지원금 지급 기간도 10일로 확대하고 최대 1인당 50만 원까지 증액을 했습니다. 그러면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하겠군요. 아무래도 신청해서 아이들 돌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. 네. 자, 그럼 이렇게 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면 이 소득 감소에 따른 그런 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1인당 얼마나 지원을 받았는지 이게 조사 통계가 있나요? 네, 그래서 제가 정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. 1인당 평균 한 32만 3천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. 현재까지는 이 사람들 한 9만 명 정도 이제 이런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, 역시나 알아야 힘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네. 자, 그럼 사업장 규모 또 성별에 따라서도 이게 혹시 다르게 나왔나요? 네, 제가 이제 내용을 좀 보니까 이 의외였어요. 네. 아무래도 사업장이 좀 큰 곳이 더 신청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. 10인 미만 사업장이 35.8%로 가장 많았고요. 그 다음이 300인 이상 사업장, 그리고 그 다음이 30인 미만 사업장, 또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이제 몇몇 분들을 좀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오히려 이제 소규모 사업장이 좀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래도 사장님들이 조금 더 이렇게 배려를 해준 측면이 있었고 성별로 또 찾아보니까 이 여성이 64% 정도로 사용을 했고요. 남성이 36%로 사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이제 가족 돌봄의 역할이 여전히 여성 직장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 좀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이 소규모 사업장은 또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네네. 제도를 좀 활용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의 결과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리고 혹시 이게 또 지역별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까? 네,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의외였는데요. 이 코로나19 사태의 파장이 컸던 네. 대구와 경북 지역이 오히려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네. 경기, 인천, 강원권이 37.2%로 나타났고요. 네. 이어서 부산과 울산, 경남권이 16.9%, 그리고 서울이 15.8%로 나타났는데 대구나 경북은 지금 10%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결과의 원인이 뭘까? 요 부분은 정부가 조금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있고 또 국민들이 또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혹시 있습니까? 근데 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내놓은 그 가족 돌봄 휴직제도 심층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. 네. 여기 보면 이제 가까운 이제 일본이나 독일 또 미국
같은 경우에 모두 일가 가족 돌봄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 제도가 있었고요.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도 점점 확대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뭐 이런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좀 뭐 제도를 몇 가지만 좀 알아볼까요? 네,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 유사한 네. 그 수준이던데 먼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직과 이 휴가 제도를 두고 있고 이 휴가 제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일 우리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. 네. 또 아이들이 다자녀인 경우에만 10일까지 이 연월차 휴가 이외에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네. 독일은 우리처럼 이렇게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고요. 미국은 12주까지 이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전체 사업장은 아니고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만 이제 적용 대상이었습니다. 미국은 기간이 꽤나 길군요. 그렇더라고요. 네, 이 가족 돌봄 휴가 제도가 이렇게 아주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 무급이라는 또 한계가 있어서 아무래도 소득이 낮은 직장인들은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문제를 보완할 방법 혹시 있습니까? 네,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적은 분들은 하루라도 더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네.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. 근데 이 공무원들의 자녀 돌봄 휴가는 유급이거든요. 네. 근데 일반 직장인들의 가족 돌봄 휴가가 무급이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차별이기 때문에 좀 시정되어야 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. 최소한 공무원들처럼 2일까지는 유급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고,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하더라도 네. 앞으로도 이제 유급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있고 그 이상은 이제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. 네. 또는 뭐 가족 돌봄 휴가를 이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. 네. 이런 제도들과 연계시키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좀 더 이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. 자, 오늘은 이렇게 가족 돌봄 휴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울산공익법률원 설립준비위원회 이승진 위원장이었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